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5억 원씩 내야 할 판입니다.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재건축 부담금이 가로막고 있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의 걸림돌인데요. 앞으로 재건축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재건축 추진 절차 4단계 내용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종지부를 찍었었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략적인 금액이 통지가 되고 이 준공 이후에 다시 계산해서 부과가 되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가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행되고 있고요. 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조합에 부과된 금액을 조합원별 분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정액 통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국토부에서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액이 아닌 실제 납부 금액은 종료 시점, 준공인가일이죠.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대략 4개월 이내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게 되어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이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 그리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입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으로 개정했는데요. 이 재건축 조합원이나 신규로 매수할 분이시라면 이 산정 방식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료 시점 주택가액인데요. 이 종료 시점은 준공인가일입니다. 사용 승인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그리고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입니다. 만약 이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이 초과된 경우라면 종료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정기 예금이자율과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에 높은 것을 곱하고 거기에 기간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은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경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계산해서 이 부과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이 부과율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이 초과되면 누진제로 계산해서 1인당 평균 이익의 10%에서 최대 50%의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과율을 곱한 금액에 조합원 수를 곱하면 이 조합에서 납부해야 할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는 곳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요. 그렇다면 그 부과율은 대부분 이 50%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개정된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종료 시점 공시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개시 시점 실거래가에 종료 시점 주택가액 현실화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입니다. 만약 이 개시 시점 주택가액이 10억 원이고 실거래가액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27억 원. 이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거래가는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정된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계산해 보면 10억 원이 아닌 13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재건축 부담금 감소액은 약 1억 7천5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이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다소나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이 가구당 5억씩 토해낼 판이라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징수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5월달에 준공한 은평 서해 그랑블이 초과이익 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 것 같고요. 이 반포의 현대아파트는 가구당 1억 3,569만 원이고 반포 1단지 3주구는 작년에 통지된 예정액이 4억 200만 원이었고요. 올해 방배 3익 아파트에 가구당 2억 7,500만 원을 통지했습니다. 또한 이 강남도 아닌데 재건축 부담금이 3억 원을 통지받은 곳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영통 2구역 재건축 조합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수원에 용적률 73%인데 부담금이 3억 원이라뇨? 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영통 2구역 재건축 조합은 2021년 5월 3일 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 된 9월 초에 이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받았는데요. 이 영통 2구역 용적률과 세대수를 한번 보면요. 이 현재는 4단지가 73%, 5단지가 127%이고요. 세대수는 4단지가 1200세대, 5단지가 1240세대, 총 2440세대입니다. 이 단지가 신축이 되면 용적률은 259.95%이고 세대수는 4002세대로 바뀔 예정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약 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강남에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걸림돌이고 대모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 연대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9월 9일 날 전국 54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정비사업 연대 설립 총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5년간 유예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년간 유예가 되면 3 내지 5년 동안 28,600가구 정도의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이 재건축 부담금 대상 조합이 약 500여 개로 향후에 재건축 사업연대 가입 조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느니 차라리 고급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를 627만 원으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원동에 있는 개포 한신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지난 8월 6일 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데요. 재건축 부담금에 고급화 역발상을 낸 곳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지역과 거주 여건에 따라서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8월 6일 날 받았으니까 대략 4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는다고 그랬죠. 12월 초 정도면 이곳에 국토부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건축 부담금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주택 공급 걸림돌이라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분상제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구성 요소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택지비도 급격하게 올리는 동시에 이 기본형 건축비도 올 한 해 6.06%를 인상하여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리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도 무주택 서민에게 욕도 덜 먹고
건설사에게는 분양가를 올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 사전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본 청약 때 분양가가 현재 수준이 아닌 상당폭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이 비아파트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분상제 규제가 풀리면 건설사나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국토부 정책관은 상한제를 손봐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만 찔끔 손질로 생색내기 수준이었습니다. 이 분상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 계획과 실적입니다. 2021년 분양 실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7월까지 주택 분양 계획에 따른 실적만 보더라도 2 내지 3년 후 입주 물량 역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급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목표가 대략 5만 가구인데요. 7월까지 6천 가구 정도밖에 분양을 못했습니다. 계획 대비 12% 수준인데요. 만약 기업이라면 이 정도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까지 12% 달성이라면 거의 접어야 할 판이겠죠. 지금까지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하여 살펴봤고요. 이 주택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치우치지는 마시고요. 재건축 부담금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집을 보유하고 있든 보유하고 있지 않든 간에 모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